쇼펜하우어와 니체가 극찬한 유럽 최고의 지혜의 대가 발타자르 그라시안. 그가 말하는 말의 내공을 키워주는 법 10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드립니다. 첫 번째, 험담꾼이 되지 말고 험담꾼으로 간주되지도 마라. 험담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간주되어서는 더욱 안 됩니다. 그건 남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라는 탱판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면 미움보다 더 못한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모두가 그 험담꾼에 대해서 역시나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함으로써 보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복수하려는 자는 많지만 험담꾼은 오롯이 혼자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나쁜 일이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되니 나쁜 일을 입에 올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험담꾼은 영원히 미움을 받습니다. 험담꾼은 자신의 지혜를 높이 평가함으로써 스스로 조롱거리가 됩니다. 나쁜 것을 말하는 자 또한 언제나 더 나쁜 소리를 듣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꼬투리를 잡고자 너무 세세하게 따지지 마라. 지혜로운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아는 자는 지나치게 꼼꼼해지기 쉽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일을 망칩니다. 확정된 진실이 더 안정감을 줍니다. 지성을 갖추는 것은 좋으나 수다쟁이가 되지는 말아야 합니다. 지나친 논쟁은 싸움에 가깝습니다. 필요한 것 이상은 생각하지 않는 견실한 두뇌가 더 좋은 것입니다. 세 번째, 절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지 마라.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자화자찬이거나 자학 둘 중 하나입니다. 전자는 허영을, 후자는 소심함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말하는 자를 어리석음에 빠뜨리고 듣는 자를 고통에 내맡깁니다. 이는 일상적 교제에서도 피해야 하지만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들과의 회합에서는 더욱 금해야 할 일입니다. 분별 없음을 조금만 내비쳐도 사람들은 그를 어리석은 자로 여깁니다. 아첨이나 비난, 두암초 중 하나에 부딪힐 위험은 상존하는 것이기에 현명한 자도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할 때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남을 칭찬하는 말을 최대한 많이 하라. 남을 칭찬하는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과거에도 탁월함을 볼 줄 알았기에 지금도 알아본다는 평가가 내려지면서 당신의 감식력에 대한 호평이 증가할 것입니다. 게다가 이야깃거리, 따라할 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칭찬할 만한 내용을 전파하는 것도 됩니다. 이는 눈앞에 보이는 완전함에 대해 정중함을 가지도록 매우 섬세하게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험담만을 일삼으며 없는 자를 폄하하는 것으로 지금 눈앞에 있는 자의 비위를 맞춥니다. 이것은 이런 일의 간교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비방을 일삼는 사람에게나 즐거운 일일 뿐입니다. 그러나 신중한 자는 이 모든 교활함을 꿰뚫어보고 과장된 이야기에 용기를 잃지 않으며 아첨하는 말에 가슴이 부풀지도 않습니다. 신중한 자는 여기에서는 이렇게 행동하고 저기에서는 저렇게 행동하면서 그때그때 의견을 달리하며 부단히 새로운 장소를 찾아다니는 자들을 통찰해냅니다. 다섯 번째, 욕설이 들어오거든 이를 찬사로 바꾸라. 모욕에 대해서는 복수하는 것보다 피하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경쟁자가 될 만한 사람에게서 신뢰를 이끌어내거나 공격하려는 자에게서 명예의 보호장구를 받아낸다는 것은 대단한 수완입니다. 그런 자들에게 호의를 베푼다면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욕설은 줄어들고 감사의 말이 흘러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악의에서도 신뢰 있는 교우관계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여섯째, 화를 낼 때의 기술을 터득해야 한다. 가능하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 속된 노여움을 보이지 말아야 합니다. 현명한 자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분노에 빠져들면 먼저 자신이 화내고 있음을 인지하고 그것이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지 생각해야 합니다. 분노가 어디까지 가야 하고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지를 측정해야 합니다. 노여워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구분해서 적절한 시기에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움직일 때 가장 힘든 일은 멈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헤매고 있을 때 현명함을 유지하는 것은 분별력이 있음을 보여주는 위대한 증거입니다. 과도한 열정이란 모두 이성적인 본성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열정을 다스리기 위해서는 언제나 신중함을 제어할 수 있는 고삐를 손에 쥐고 있어야 합니다. 일곱 번째,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하라. 어리석음을 이용하는 것. 아주 현명한 자는
가끔 이 카드를 내놓습니다. 무지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에게 오히려 최고의 지식이 깃든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 무지해서는 안 되지만 무지한 척 보일 필요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에게는 현명함을 보이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어리석음을 가장한 자가 어리석은 것이 아니라 어리석음으로 인해 고통을 겪는 자가 진짜 어리석은 것입니다. 8번째, 같은 말을 계속해대면 짐 취급을 받는다. 같은 일과 같은 말을 해대는 사람은 번잡스럽고 귀찮게 여겨집니다. 간결한 것이 더 호감을 주며 일의 진행을 위해서도 좋습니다. 좋은 것이 짧으면 2배로 좋습니다. 나쁜 것도 적으면 그다지 나쁘지 않습니다. 핵심만 찍어내는 것이 장황한 것보다 더 효과적입니다. 이 세상에는 장식품이라기보다는 장애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명한 자는 짐이 되지 않으려 주의하며 특히 훌륭한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들에겐 할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훌륭한 사람들에게 성가신 존재가 된다는 건 지독한 일일 것입니다. 좋은 말이란 빨리 끝나는 말입니다. 9번째, 우리의 의지와 말도 우아해야 한다. 우아함이 갖추어지지 않는다면 지식조차도 조잡하고 거친 것이 됩니다. 지식만 우아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말도 그래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각과 말 그리고 몸을 가꿀 때 선천적인 우아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정신의 재능이 열매라면 이들의 고상함은 나무 껍질과 같습니다. 이와 반대로 너무도 거칠어서 자신의 모든 것, 다시 말해 간혹 가지고 있는 자신의 탁월함마저 참을 수 없는 야만성으로 바꿔버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10번째, 행동은 삶의 실체이며 말은 삶의 장식이다. 탁월한 것을 말하고 존경받을 일을 행해야 합니다. 전자는 두뇌의 완전함을, 후자는 마음의 완전함을 보여주며 이 2가지가 함께 영혼의 숭고함을 드러냅니다. 말은 행동의 그림자입니다. 칭찬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칭찬받는 자가 되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말하기는 쉽지만 행동하기는 어렵습니다. 뛰어난 행동은 후세에 남지만 뛰어난 말은 사라져버립니다. 행위는 생각의 결실입니다. 그러므로 생각이 현명하면 행위는 성공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말의 내공을 키우는 법 10가지를 알아보았습니다. 또 다른 발타자르 그라시안의 조언을 듣고 싶다면 위의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